나경원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또 실수를 하네. 보기까지 하지 왜 그런 용어를 쓰세요 또. 끼어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발언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예,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것을 이렇게까지 온갖 허위사실, 허위 증언 이렇게 들이대면서 바꾸려고 합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명백합니다. 쌍방울이 500만 불, 300만 불, 800만 불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이재명 대통령 이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겁니다. 판결문에 잘 써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요. 방북 비용에 대해서 경기도에만 특별한 조건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지 못하고 협력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데 협력을 좀 받았다. 쌍방울에 협력을 받았다고 자백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데려가요. 누굴 데려가냐? 박원순 시장을 데려가요.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애당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몸이 달았어요. 2018년 10월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북 논의.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뭘로 넘어가느냐?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 연어술 파티, 연어회 술 파티 운운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수원지검에 가봤습니다. 저는 수원지검 가서 검사실이 텅텅 비었어요. 현원 정원이 110명이래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끝자리 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71명이랍니다. 검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검찰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특검에 가고 검사들이 사퇴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검찰청 앞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2평 남짓한 그 안에서 19분 안에 연어 회덮밥하고 소주 4병 까서 먹고 냄새까지 냄새까지 환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소주 한 병만 열어놔도 냄새가 풀풀 나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 저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미 TF 조사를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나는 너무 당황스럽다. 연어 술 파티라고. 연어 술 파티 지금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국은 연어 회덮밥이라고 밝혀졌고, 자 이화영 부지사 한번 물어봅시다. 당황스럽다고 저렇게 법무부 TF에서 진술한 거 맞습니까? 저 취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답변하는 맞습니까? 시간. 틀립니까? 저 취지는 제가 100가지의 중요한 당당합니다. 100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쌍방울에서 2억 3천만 원 뇌물 받아갖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7년 8개월 받아놓고선 지금 저기서 TF 저 취지 읽어보세요. 저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기 기회를 자, 줘야지 혼자. 제가 더 답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당당한 모습 보면서. 이화영 취지는 부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화영 부지사 어떻게 네, 했습니까? 자, 주세요. 여기 보면 법무부 TF 조사 보고서에도 당황스럽다고 했어요. 지금 연어 회덮밥으로 회유했다고 하는데 누가 회유를 했는지 뭐라고 회유를 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주가 조작 무혐의로 사건을 바꿔갑니다. 김영남 증인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지 이게 방북 비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김성태가 안보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별다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안보수 말만 듣고 대북 사업을 결심하면서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 측에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 제가 판결문 보니까 쌍방울 그룹은 이화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북남 협력 사업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쌍방울은 대북 스마트팜 비용 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기회 주시면 잠깐만 좀 네. 예,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 쌍방울이 왜 대북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그 대북 사업이나 북한 관련해서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뛰어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평화부지사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지킬 수 없는 스마트팜 사업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에 뛰어든 거지.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경제적 이익, 뭐 주가 부양 이런 목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수사할 때 뭐 그런 거 전혀 없었다라고 한 적 없고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공소장에도 그런 부분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뭐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볼 수는 없고요. 한번 사건의 시작점을 한번 좀 봐주시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는 그리고 지점이 지금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경기도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서 조선 아태회 앞으로 이 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때 맞춰서 결국은 이 쌍방울이 돈을 보내게 됩니다. 2019년 5월 23일, 6월 13일, 3월 11일, 9월 11일, 11월 27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도 공무원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이 지사님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 북측 관계자와 그 필요에 대해 결국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돼서 이화영 부지사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쌍방울 부양 주가 조작이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조작으로 인한 뭐 부양 목적으로 이것은 앞뒤가 거꾸로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단편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좀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영남 증인이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주시고요. 이제 연어 회덕값이 잘안 먹히니까 이 쌍방울 주가 조작을 쌍방울 다시 주가 부양에 관련돼서 주가 정리해 주세요, 이제. 네. 이재명 지사가 이미 인정한 것처럼 방북 비용 대납이 그 목적이 없고 결국 그 결과 쌍방울로 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예. 예. 김영남 증인,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습니까? 대북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뛰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대북 사업을 한 거죠? 네. 쌍방울이 예, 들어가세요. 김영남 증인 발언 중에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언했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다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화영 증인 예, 답변 못하신 거 있으면 맞아요. 네,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다라고 법무부 실태조사 때 진술한 취지는 제가 진술을 했었던 것이 100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위법 사실들이 많은데 유난히 술자리 하나만
부각되어지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식태조사팀에게 요청했었던 것은 제가 진술했던 그때 수원지검에서 벌어졌던 그런 숱한 100가지의 위법 사실을 밝혀달라. 그래서 저는 이것만 부각되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님이 계속 그날 2023년 5월 17일에 설주환 변호사가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정용환 고검장님이 감찰을 해서 제가 감찰을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설주환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드나든 것이 허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제가 날짜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가 저하고 면담을 했다고 면담 보고서를 아마 사후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설주환 변호사가 저와 박상용 검사가 면담할 때 참여했었다 이렇게 설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검 감찰팀에서 설주환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 5월 22일은 설주환 변호사가 골프 치면서 라운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밖에 상당히 많은 날들, 이를테면 5월 21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9일 쭉 계속 설주환 변호사가 제가 그 수원지검에 불려가가지고 박상용 검사하고 면담을 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할 때 설주환 변호사가 참여를 했다라고 면담 보고서에 서술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온 적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2월 23일, 5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수기상 장부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태그 기록이라 그럽니까? 그 이제 아까 박상홍 씨 같은 경우도 막 들어온 것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엉망이었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설주환 변호사 분명히 없었는데 마지막에 서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설주환 변호사 서명이. 그런데 5월 19일에 제가 5차 조서를 썼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설주환 변호사가 저하고 무려 7시간 30분을 저하고 면담을 했다라고 조서에는 기록돼 있어요. 허위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들어온 적도 없고. 5월 17일 날 그렇게 들어왔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거듭 이 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적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그 내용을 이 위원회에 얘기하고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이화영 증인도 아까 나경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 시간을 좀 드렸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우리 그 정용환 그 기관장께 물어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 이 이화영 증인이 면담한 적이 없는데 면담했다고 기록을 놔두면 그거 불법 아닙니까? 진상조사 관련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진상조사 내용을 떠나서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박상용 검사에게서 그 진술을 했고 신문을 받았고 진술을 했고 그 조서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이든 뭐든. 근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졌다면 검사가 불법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신속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지검장님, 검사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만약 허위로 작성했다면 법률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다음 우리